상황 전하, 신 한 명의 이옵니다. 하늘어 드시오. 이제 내 차례라 오신 겁니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제 내가 저들처럼 비명을 질러야 할 차례냔 말입니다. 상황 몰래 역모를 꾸미려 한 대역 죄인들이오니 마땅히 비명을 질러야 할 자들이옵니다. 그리고 상왕께서는 죄가 없으시오는데 어찌 비명을 지르신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39세 나이로 승하하고만 문종. 그의 하나밖에 없던 아들 이홍이는 겨우 12살 나이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계유정난을 일으켜 왕권을 찬탈한 숙부 수양대군은 결국 4년 뒤 이홍이를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영월 청룡포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곳을 유배지로 지정한다. 청룡포는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이고 뒤쪽은 험준한 절벽이라 배가 없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천연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명에는 단종을 단순히 멀리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이죠.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바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어린 왕을 보호해줄 외척 세력은 전무했습니다. 또한 단종이 영월로 떠나던 날 왕비였던 정순왕후와도 영영 이별을 하게 되었죠. 정순왕후와 마지막 손을 맞잡고 울며 헤어졌던 영도교는 영영 건너간 달이라는 뜻으로 서울 청계천에 있는 영도교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게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도착한 청룡포.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무기력함이 단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단종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순박한 백성들의 정성스러운 밥 한 끼. 어린 왕은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힘을 냅니다. 이 영화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인물 단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고작 17세의 나이로 아무 죄도 없이 숙부에게 죽임을 당하는 어린 왕 이홍이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영화는 가뭄의 단비처럼 올해 첫 천만 영화가 되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아쉬운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세대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정하고 따뜻한 정서적 경험을 관객들은 반가워했고, 더불어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었던 어린 홍이를 지키지 못한 어몽도의 마음처럼 실존 인물이었던 단종을 지켜내지 못한 백성들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와 우리에게도 뼈아픈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으며 가슴 한 구석에 애절하게 사무칩니다. 흥행 성공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배우들의 열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홍희 역을 맡은 박지훈 배우는 이 영화로 천만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얼굴과 눈빛에서 단종이 환생한 것 같은 완성형 단종을 표현했으며 평이한 감정선에서 감정의 진폭을 크게 느끼게 해준 장면들이 대부분 단종의 폭발적인 감정씬으로 이 영화의 무게감을 단단히 잡아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과 다정함이 상대적으로 소소하고 순박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단종의 감정 폭발이 더 크게 와닿은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역시나 이홍희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준 박지훈 배우의 처연한 눈빛이 아직도 어른거립니다. 장항준 감독은 박지훈의 최근작인 약한 영웅을 보고 겉으론 약해 보이지만 나약하지만은 않은 모습에 아, 단종이다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 역할을 위해서 15kg를 감량했다는 박지훈 배우는 이홍희의 무기력함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단순히 마른 느낌보다는 안쓰러워 보이게 만들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 노력이 정말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홍희의 목소리 톤이나 말투, 자세 등을 상의하며 하나하나씩 틀을 잡아갔다고 하네요. 또 다른 주인공 유해진 배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의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영화 전체 흐름을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과연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초반에 보여준 가벼운 코믹 감정에서부터 영화 후반부에 벌어지는 비극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발산해내는 모습을 보면 이 배우의 스펙트럼이 과연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지게 만듭니다.
배우 유해진 씨는 제작 발표회에서 박지훈 씨가 본인한테 영향을 준 게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마운 존재라고 표현했는데요. 박지훈 씨여서 아마 제가 그런 연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진심이 느껴져서 영화 속 홍유와 흥도의 케미를 다시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유해진 배우가 맡은 어몽도는 물에 떠있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사람으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실존 인물입니다. 단종이 죽은 뒤 세조의 엄포 때문에 시신은 강물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어몽도가 몰래 자식들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거사 후 가족과 함께 종적을 감추었던 어몽도는 숙종 때 단종이 복이 되면서 그의 충절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공신으로 추대되었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나라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죠. 지금은 영월 장릉 단종의 릉 바로 옆에 그의 충절을 기리는 정력악이 세워져 있습니다. 왕의 곁을 죽어서도 지키고 있는 셈이죠. 영월에서는 지금도 매년 단종 문화제가 열립니다. 국장을 치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단종을 위해 후대 사람들이 국장 재현 행사를 여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독특한 역사문화 행사라고 하니 왠지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올해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강남 압구정의 주인이 한명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압구정은 한명회가 말년에 지금의 현대아파트 근처에 지은 화려한 정자의 이름입니다. 물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압구라는 뜻은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물러나 자연과 벗하며 욕심 없이 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그 정자에는 권력의 줄을 대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곳에서 명나라 사신을 대접하려다가 성종의 눈밖에 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숙주나물 아시죠? 단종을 배신했던 또 한 명의 인물 신숙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산문과 신숙주는 단종의 할아버지인 세종대왕이 가장 아끼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죽기 전 어린 세손을 품에 안고 신숙주와 성산문을 불러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이 아이를 부디 잘 보살펴주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그러겠노라 약속했죠. 하지만 몇 년 뒤 수양대군이 칼을 휘두르자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성산문은 죽음으로 약속을 지키겠다며 사육신이 되었고 신숙주는 새로운 왕과 함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세조의 1등 공신이 되었죠. 원래 이 나물의 이름은 녹두나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녹두나물은 상온에 두면 금방 쉬어서 변해버리죠. 백성들이 이를 보고 세종대왕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루아침에 변절한 신숙주와 같다며 비꼬아 숙주나물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두를 만들 때 숙주나물을 짓이겨 넣으며 변절자 신숙주를 짓이기는 대리만족을 느꼈을 만큼 당시 백성들이 세조 세력에 대해 얼마나 깊은 거부감을 느꼈으며 동시에 단종을 안타까워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듯합니다. 그 애절한 마음을 가슴에 품은 채 이상 테이크뷰였습니다.